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제약주 세계 1위 이 기업입니다.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대응 호재에 임박했습니다. 제약주 기업 중에서 세계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게 천천히 투자를 한다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임박해 있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알아보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8만 900명이고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8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 다음에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 세계 1위 이 기업입니다.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대형 호재 임박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제약바이오 이슈가 나온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이 힘을 모은 펀드가 이제 바이오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 투자는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네 번째 투자처로 국내 기업 에임드 바이오를 선정하고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펀드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막 성장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상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절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이 바이오 에피스, 로직스, 삼성물산이 모은 펀드 돈이 들어온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다중오믹스 정밀의학 중개 연구 관련 선진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항체 및 ADC 등 바이오 신약 개발에 적용을 하는 기업이 에임드 바이오고요. 이 교모세포종 이게 이제 뇌종양입니다. 뇌에 들어가는 종양이고 이 뇌종양과 방광암에 대한 FGFR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암을 일으키는 타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막아야 암이 치료가 되는 거죠. 이 타깃에 ADC 혁신 신약 후보 물질로 내년 첫 임상에 진입을 합니다. 이걸로 암이 생기는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암에 대한 방광암 그리고 뇌종양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다시 좀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 지금 상황이 바이오 지금 투자가 너무 적다. 아니 이 정도 투자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냐? 뭐 이런 얘기죠. 바이오 추가 투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메가 펀드 1조가 아니라 지금 5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5배 이상은 더 펀드 자금을 가져와야 해볼 법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진짜예요. 정부가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펀드 규모가 당초 목표하고 있는 1조 원 수준이 아닌 5조 원 가량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글로벌 R&D 1위 기업인 로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제 R&D를 제일 많이 하는 연구 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 1위입니다. 한 해에만 17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비용만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만 돈이 17조가 들어가는 게 로슈라는 거죠. 근데 연구개발 규모 20위인 머크만 봐도 2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22도 2조인데 1등은 17조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 한국은 연구개발에 돈을 얼마나 쓰냐? 우리나라 상위 10개 R&D 비용은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닙니다. 10개 연구개발 비용을 다 합쳐도 2조 원을 조금 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R&D 규모 22 머크와 비교를 해도 우리 상위 10개를 다 합쳐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연구개발비가 부족하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10조, 20조를 넣을 수는 없지만 이게 제약바이오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조가 아니라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오 투자가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투자가 지속되겠네요.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최근에 어디에 관심이 많냐? 바로 비만율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람들이 이제 비만율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비만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이 혈관 또는 심혈관 질병들을 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사실상 우리가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병을 만드는 원인 중에서는 가장 정말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중고생 비만율이 10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남학생은 17.5%가 비만이더라.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8명 정도는 비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AI 또는 로봇 이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화 돼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상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디지털 교과서 하면서 굳이 책을 꺼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사올 필요도 없는 배달 서비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것도 더 안 움직이게 되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 AR과 VR 바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상용화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운동조차도 가상에서 합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가상에서 할 겁니다. 그럼 비만율은 좀 말도 안 되게 증가하겠죠. 최근 10년 사이에 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이 20배,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은 6.8%에서 17.5%로 2.6배 증가했고 남학생만 증가했냐? 여학생도 4.2%에서 9.1%로 늘어서 2.2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2배 이상 지금 이 비만율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 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다까지는 얘기하진 않지만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은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 관리는 만성 질환 예방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대한민국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만 비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뭐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됩니까?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팔아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사실상 좀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세계 인구 절반이 이제 비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35년 세계 인구 절반 비만, 흑인 여성, 과체중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체중인 사람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2035년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년도 한 11년만 좀 지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이 될 것이다. 왜 그런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될수록 AR, VR, XR 더 움직일 일이 없어집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42%가 비만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는 42%가 비만입니다. 물론 이 비만이라는 기준이 엄청 큰 사람, 막 이런 사람만 우리가 보고 비만이라 하는 게 아니라 BMI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는 10년 전 조사보다도 10%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비만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20년 사이 미국에서 비만으로 인해 심장병을 앓다 사망한 이들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장병이 아니라 그냥 심혈관 질병이 아니라 비만으로 심혈관 질병을 앓다가 사망한 인구가 3배나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비만 인구의 빠른 증가가 곧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까지 늘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 아니 그럼 살 빼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마시는 것도 많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이 진짜 안 빠집니다. 힘든 거 알고요. 좀 덜 먹고 운동해라 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발전한 만큼 사실상 우리가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도 발전하는 거죠. 굳이 내가 운동하고 굳이 내 의지로 먹는 걸 줄이지 않아도 살을 빼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죠. 바로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고요. 비만 치료제 페터민입니다. 그러니까 페터민이 이 원료입니다. 비만 치료의 원료고요.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예요. 근데 당뇨병 치료제에서 뭔가 어 다른 효과가 있는데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뭐 탈모 치료랑 비슷합니다. 탈모 치료제도 원래는 다른 이제 치료제인데 이제 이 탈모 치료제로 바뀌었죠. 삭센다 부작용 사례가 많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비만 치료제 중 페터민 삭센다의 부작용 사례 보고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쓰는데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게 삭센다 효과가 뭐냐면 이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부대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좀 덜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부대끼는 게 얼마나 부대끼냐? 체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원래 10만큼 먹었으면 삭센다 주사거든요. 배에다 꽂고 10만큼 먹으면 토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못 먹게 돼요. 이 약의 효과로. 그래서 이 삭센다는 음식 위 배출 시간을 늦춤으로써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량 조절도 있습니다. 용량을 얼마나 넣고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맞아야 돼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비만에도 효과가 확인되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연결돼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사실상 살이 많으면 안 되는 것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부작용이 좀 늘더라. 위장관 장애,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비만 치료제가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뇌전증, 우리 간질이라고 하죠. 치매도 이 중추신경계, 파킨슨병, 루게리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맞다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나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부작용을 없애는 약 또는 그 부작용을 없애고 더 나은 약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또는 내 의지로서 비만을 치료할 생각은 사실상 많이 부족하고 쉽지 않고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이 비만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삭센다가 엄청 비싸고 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삭센다나 페타민보다 좀 나은 게 있을까 나온 게 이제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부작용을 좀 해소를 하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덴마크의 제약사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높은 효능과 적은 투약 횟수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된다 얘기했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고비는 주 1회 투약으로 최대 15%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비만 치료제로 알려지면서 미국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사실상 이 위고비를 홍보하고 광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위고비가 짱이다.
할 마음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어쩌다 광고된 경우가 이거죠.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 달 사이에 13.6kg를 감량을 하면서 그 비결로 위고비를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꽂음으로써 나 살 13kg 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대박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꽂을 정도면 이건 신뢰도가 있고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명품 그룹 LVMH 이 누군가요? 네,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였다. 그 비만 치료제 이슈 기대감이 너무나 커서 루이비통을 뚫고 시가총액이 올라갈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 정도로 관심도가 많고 그 정도로 효과만 좋다면 쓴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이게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170만 원을 써가면서라도 이 약을 쓰겠다 하는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한국은 뭐 안 만듭니까? 그래서 한국도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 ST는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와 함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A1726을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동제약도 식약처로부터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인 ID110521156과 임상시험용 신약과 임상 일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승인 받은 이 어떻게 보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제2형 당뇨병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삭센다가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다. 그래서 당뇨병과 비만을 타깃으로 한 경구용 신약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까 삭센다, 위고비는 주사형이죠. 주사제입니다. 근데 일동제약은 경구용, 말 그대로 알약 형태나 먹는 형태로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세바늘 패치, 기업 라파스와 공동 개발 중인 패치형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W1022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대원제약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꼭 주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먹는 거든 아니면 주사를 맞는 거든 아니면 미세 바늘이든 뭐든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든 간에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한다면 대한민국 저는 비만 치료제 1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대한민국 1등을 해야 세계 1위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디냐?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약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을 놓고 나서의 관리까지 같이 준비하는 기업이 한미사이언스고요. 비만 신약 5종 육성, 미래는 비만 관리다. 이게 우리 미래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비만 관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프로젝트를 HOP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한미 그다음에 오베스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미 비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네, 브랜딩해 한미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때려 넣는다. 경제적인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 그리고 GLP-1 및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글루카곤 그리고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때려 넣어서 비만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한미사이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기업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한미사이언스에 관심을 좀 가지는 걸로 하고요. 비만 치료제 사용 시 라이프 스타일 및 투약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솔루션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체중 감소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영역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수혜주가 한미사이언스다. 누구는 위고비는 지금 루이비통 시가총을 뚫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아직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보시면 주가가 정말 최근 들어서 볼 수 없는 대바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미사이언스 움직임 어떻게 될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한미사이언스 관심을 가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내가 아이폰을 써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써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적을 대도 없습니다. 적을 대가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안 적어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그 다음에 UAM,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쭉 자율주행, 로봇, UAM, 그다음에 AI 반도체, 전기차,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올려드렸으니까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5일, 14일, 13일, 10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추천주도 알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이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 장전에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조선도체 관련주가 올라갔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 다 해드리죠. 무료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모든 자료가.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